뭐 하는 짓이야? 얼마 줄 건지 나 대답해. 그 아파트. 그냥 네 말대로 10년 세월인데 너 언제 다 먹겠다는 거 그거 좀 아니지 않냐? 2천만 원 청약 통장에 네가 딱 500 넣었더라. 나머진 다 내가 냈고. 거기에 계약금, 중도금, 대출금까지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있지?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집에서 너의 지분은 딱 7%란 얘기야. 거기에 직구로 사놓고 국내에서 샀다고 사기치고 뜯어간 내 돈까지 다 제하고 남는 금액 입금해줄게. 그러니까 하경아, 난 반반? 좋아하고 있네.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. 야,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보는 거 안 불편하니? 아, 너는 나 불편하니? 그럼 불편한 사람 있더나. 네가 가라고 스위스 쟤네 바로 이 새끼야. 지금 보신 영상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중 한 장면입니다.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의 외도로 파혼한 커플. 그러나 함께 모은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커진 겁니다. 드라마 속 두 사람의 사연, 실제 법정 다툼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자,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속의 에피소드로 오늘 좀 별별 상담소 꾸며봤는데요. 자, 이게 만약 드라마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 법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줄까? 이걸 좀 저희가 알아보겠다는 건데요. 아, 진짜 지난해 JTBC 드라마 좀 힘들었습니다, 솔직히. 아, 예. 힘들었죠.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성과급도 좀 못 받았는데 올해는 분위기 좋습니다. 예, 39하고 요거 말고도 39 재밌죠. 예. 예. 특히나 이 기상청 사람들 지난번 회차가 시청률 9% 찍었습니다. 재밌습니다. 예, 재밌습니다. 혹시 보셨습니까? 봐야죠. 봐야죠. 9% 찍어야죠. 네.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. 목소리 겹쳐요. 봐야 돼요. 예? 네. 뭐라고요? 이 양반이 왜 드라마를 제가 저는 보았습니다. 그렇다. 저도 봤습니다. JTBC 드라마 보았습니다. 좋아합니다. 예. 오늘 박 변호사님은 출연료 넣어주지 마세요. 예. 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볼게요. 그런데 진짜 이거 그냥 시청률도 시청률이고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, 지금. 자,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자, 일단 파혼을 한 거예요. 네. 저 커플, 그러니까 윤박 씨하고 박민영 씨. 네. 예. 근데 무려 10년을 만났던 사이인데 아까 대화 잠깐 보셨지만 여자가 돈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사내 커플이었잖아요. 사내 커플이었습니다. 남자는 대변인실 공보관이고 여자는 5급 행정관인데 실제로 직급도 좀 더 높아서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10년간 연애 끝에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청약 통장에 돈을 같이 모았고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. 그다음에 완벽한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반반을 했었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. 어떤 일이요? 아까 보셨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배드씬. 예, 맞습니다. 근데 심지어 저기가 그 두 사람이서 돈을 모아서 청약 통장으로 지금 딱 받았던 봤군요. 네, 그 아파트입니다. 신혼집에서 지금 저런 일을 벌이다가 세상에. 딱 걸린 거예요, 지금. 아이고, 다른 데도 아니고 저기서. 아이고, 참 이거 드라마인데도 욕 나오네요, 진짜. 소장님, 그런데 자, 일단 저 외도 현장을 목격을 하고 헤어졌어요. 네. 그냥 남자도 염치는 있었는지 그 집에서 나갔는데 그 집을 처분해서 나눠 갖기로 합의까지는 했어요. 네. 근데 그 합의하는 과정이 아까 처음에 시작하니까 우리 승아님이 저 욕한다고 막 이러던데 완전 거기 사이다 장면이에요. 여태까지 그 남자가 너무 미안해하지도 않고 너무 답답해하고서 막 고구마 먹는 것처럼 체하고 있다가 딱 저 장면 사이다인데 그 전까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미안하니까 위자료를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집이 시세가 높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거 공동명의로 한 거니까 5대5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마 내용 증명 보냈던 것 같아요. 내용 증명.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대5 이 청약 2천만 원 중에 네가 낸 거 500만 원이야.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금, 장군, 중도금 이런 거 다 내가 냈어. 그러니까 5대5가 아니고 결국 93대 7이야.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. 야,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박 변호사님, 예. 나쁜 놈이에요, 남자가. 예, 그렇죠? 인정하시죠? 제가
그러니까 예, 윤박 예.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. 이게 아무튼 네요. 자, 저래서 안 그런데 되겠죠. 네.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유사한 사례를 네. 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가든 요즘에 뭐 아파트값이 요즘은 좀 그렇죠. 꺾였다지만 아무튼 팍 이러면서 네.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한가 봐요. 실제로 뭐 이건 사건 좀 다르긴 한데요.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파트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재산 분할 같은 걸 할 때는 이 반 정도는 통상 10년 정도 이 혼인을 하면 줘야 됩니다.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. 그 원래 이혼하면 요 금액만 주면 되는데 안 합니다. 받을 사람이. 계속 재판을 끌어요.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반대편으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은 빨리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예. 지금은 좀 가격이 안정이 됐는데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이쯤에서 그러면요.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짚어보겠습니다. 드라마 속 남자의 아파트 지분 7%일까요? 아니면 주장하는 것처럼 50%일까요? 자, 일단은 이 7%라는 거는 거기다 묻어놓은 돈 액수만큼의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50%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남자가 이만큼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,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 법적 판단 참 남자가 나쁘다, 그죠? 아, 나쁜데 너무 나쁘고 그런데 법으로는 참 문제가 등기 기준으로 봅니다. 막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러면 지분이 2분의 1씩 돼 있을 겁니다. 2분의 1씩 되면 자기가 들인 금액이 비록 7%밖에 안 되지만 지금 법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은 50%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참 나쁜데 50%는 남자 것이다라고 네? 보는 게 맞는 겁니다. 진짜요? 참 나빠요, 남자는. 그죠? 예. 법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아니, 승현님도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뭐 저는 박 변호사님 의견을 100% 존중하지만 생각이 다른 게 또 뭐 틀린 건 아닌가. 만약에 제가 이 사건에 뭐 저는 변호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1차는 합격하셨잖아요. 제가 갖고 있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. 그러니까 예.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,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50대 50이라도 그 등기일부라는 거는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일정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. 소장님, 네. 이 얘기 듣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? 아니 안 되겠어요. 다른 변호사님을 불러주세요.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다른 변호사님 다시 들어요. 이건 50%를 절대 줄 수 없어요. 네, 그 뭐 이게 한 30%도 줄 수가 없어요. 투샷 네. 잡았습니다. 네. 드라마를 저는 안 돼요. 그건 안 되고 지금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. 그 신혼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.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주인공 여자한테 막 문자가 오는데 드레스 가봉 취소됐고 뭐 신혼여행 예약장 취소됐고 뭐 스냅사진 취소됐고 뭐 청첩장 마지막 확인 안 하셨고 막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멍하게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구두가 있는 거죠. 여자 구두가. 그러니까요. 네,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장면이 나온 겁니다. 바로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첫 번째 장면 영상 보시죠. 완전 신형 TV팝니다. 이 TV 얼마에 파실 건가요? 80, 헐, 구매가가 얼만데요? 248만 원에 샀고 사용한 지 석 달도 안 된 제품이에요. 어디서 샀는데요? 용산 전자상가. 에이, 사기네. 뭐라는 거야? 이보세요. 사기라뇨? 시리얼 넘어보니까 직구구만. 직구요? 그 TV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었냐? 기억 안 나? 나한테 절반 가져간 거? 내가? 그래, 내가 계좌이체했잖아. 124만 원. 사기를 칠 거면 뭘 좀 제대로 알고 치시죠. 한계준 이 색. 소장님, 제가 솔직히 저도 이걸 안 봐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. 정말 네, 제가 제일 시간이 많아요. 네. 제가 시간이 많아요. 네, 아까 맨 처음에 장면은 이제 그 남자가 외대할 때 장면이고 이제는 여자가 마음이 정리가 돼서
이 남자가 여자가 산 가전도 다 가져간 거예요. 그래갖고 다시 내놔 내 테레비. 그래갖고 TV. 그래갖고 그 TV를 받았는데 이 TV가 240 얼마였어요.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현금을 좀 줘. 현금으로 사면 더 싸다 했고 이 여자가 124만 원인가를 보내. 그러니까 이게 TV가 240 얼마를 주고 산 줄 알고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사진을 착착 찍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려요.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TV, 몇 달 안 쓴 그냥 전시만 해준 TV 사세요. 그래서 얼마입니까? 원래는 240만 원인데 뭐 80 몇만 원에 판다 그랬나? 되게 싸게 팝니다. 그랬더니 아까 그 멘트가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라. 이거 직구로 사면 훨씬 싼 건데 무슨 240만 원 주고 샀다는 거냐? 이런 겁니다. 이야,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. 반반 결혼이라고 비용의 절반을 받아갔어요. 그런데 여자한테 요구한 비용, 실제 구매 비용 이게 달랐다는 거잖아요. 참 나쁘네요, 그죠? 자, 그래도 50대 50 하겠습니까? 그거는 이제 법이고요. 소유권을 그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승전 의원 말처럼 다른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 소유권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타인한테 거짓말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얻었을 때 이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딴 데 써버렸으면 횡령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. 아이고. 굳이 하면 고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.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받아갔던 돈들 뭐 불법행위나 뭐 부당이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승 의원님. 네, 약혼했기 때문에 약혼을 해서 파혼을 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져서 외우지는 못한 806조 정도 될 거예요, 민법에. 그 보면 약혼에 대한 파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. 제가 판사라면 그 50대 50의 등기라면 나머지 43% 위자료로 다 이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위자료 판단은 판사의 직권 판단이니까 저 같으면 그런 방법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